안녕하세요. 미디어 바로 보기 이상입니다. 자랑할 만한 신문이나 방송을 갖는다는 것, 바로 그 나라의 선진화, 또 민주화를 상징하는 얘기가 될 텐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영국의 BBC 방송입니다. 영국 국민들은요, 자국의 블레어 정부보다는 BBC를 더 신뢰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죠. 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그 바탕에는요, 바로 수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바로 보기에서는요, 이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3주째를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최영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신료 문제 어떤 얘기를 주제로 다루실 건가요? 예, 2주에 걸쳐서 이제 외국의 수신료 제도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국내의 수신료 문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지만 논란만 있었지 어떤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내 공영방송 정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윤호진 박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들이 2006년을 맞아서 이 공통적인 화두로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대응 그리고 공공성 확보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디지털 시대의 공영방송의 위기론이 대두되느냐만큼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같은 시기에 수신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그 논란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다매체 시대가 되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 문제가 세계 각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전역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연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그러니까 점점 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전문화된 방송들이 등장을 하고 또 오락성을 띠고 이랬을 때 공영방송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어차피 공영방송도 하나의 채널에 불과하고 또 패키지로 지금 케이블이나 위성 시청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낼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어떤 의견의 대립이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 지나치게 싼 수신료, 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대립까지 맞물리면서 네. 상당히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그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이 공영방송 운영 재원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요. 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세계 각 주요 국가들의 어떤 재원 구조를 살펴봤듯이 사실 네. 다양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은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고요. 하지만 거기에 광고라든지 기타 사업 수익 같은 이런 혼합 재정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참고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05년에 네. 어떤 식으로 재원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와 EBS를 보면요. KBS는 수신료와 광고료의 어떤 비중이 36%대 56%. 이 정도의 광고가 더 많군요. 네. 비중을 보이고 있고 E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비율이 9.3%에 불과하고요. 이에 비해서 일본과 영국처럼 수신료만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거의 수신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기타 사업 수익의 어떤 혼합 재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주요 국가들은 최소 64%에서 최고 96%까지 네. 어떤 이 수신료의 비중이 높은 그런 재원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좀 표로 보니까요.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수신료 2,500원이라는 것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수신료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수신료의 역사 함께 보고 난 뒤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란 국영 민영방송과 달리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공의 소유로 운영되는 형태를 말한다. 시청률을 의식한 상업주의를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영방송 제도.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은 국민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공영방송사들은 재원 확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할 때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민영방송과 차별성을 이루게 되고 내용이 건전해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영방송에 영향을 줘서 공영방송의 건전성이 민영방송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으로서는 수신료 방식이 그 이름은 뭐 수신료여도 좋고 시청료여도 좋고 때로는 뭐 준조설에도 해도 좋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국민들이 그 같은 금액을 분담하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961년 12월 31일 국영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됐고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의 시청료를 징수한 것이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효시다. 1973년 한국방송공사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사로 새롭게 출범됐고 수신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처음 월 100원이던 수신료는 1974년에는 500원, 1980년에는 800원으로 조금씩 인상됐고 1981년 컬러 TV의 시청료가 월 2,500원으로 새롭게 책정돼 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1월 1일 종래의 시청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1991년부터 방송위원회에서 KBS로 수신료 징수 업무가 이관. KBS는 1994년 10월부터 1TV의 광고 방송을 전면 폐지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자, 100원이었던 수신료가요. 현재 2,500원이 됐네요. 이 81년부터 25년 동안 동결된 금액인데 당시 물가 수준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 최초에 100원이었다가 81년에 2,500원이 된 게 지금까지 이제 2,500원인데 물가가 대체로 480% 정도가 올랐고요. 단순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신문 한 달 구독료가 2,500원이었습니다. 같았네요. 예. 네. 근데 신문이 현재 12,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송 수신료는 2,500원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수신료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가요. 이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는 그 징수 방법, 그리고 비시청자들이 또 수신료를 납부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부분. 이 논란에 또 여러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마 수신료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조세라든가 네. 아니면 그냥 TV 시청 요금이다라든가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사실 부탁드릴게요. 그 법적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하실 거는 시청료가 아니라 수신료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KBS를 안 보니까 그럼 난 돈 낼 필요 없지 않나 그 차원이 아니라 TV 수상기를 살 때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그 허가료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 법적인 수신료의 법적인 측면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뭐 공적 부담금설서부터 조세설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수상기를 사면서 내는 어떤 그런 수신 허가료의 성격과 네. 이것이 전기료에 합산돼서 부과되는 어떤 그 준조세적인 성격, 이것이 혼합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각국의 수신료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별 부담금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 부담금 혹은 공공 부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영국은 수신 면허료,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에 포함된 조세의 네. 성격을 띠고 그렇게 있고요. 바뀌었죠. 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위한 공적 사용료 이런 식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영방송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네. 걷는 어떤 법적 근거가 상당히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네. 수신료를 좀 1대1로 놓고 비교해 보면은 그 특성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해외 공영방송들은 수신료 징수액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으며 이 수신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예, 사실 뭐 수신료와 관련된 우리 미디어 바로보기의 1편, 2편을 잘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500원 하니까 1년으로 한 3만 원 그렇죠. 네, 그 시청료를 네. 내는데요. 이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3만 원, 영국은 21만 원, 프랑스는 14만 원, 독일은 한 24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에 비해서는 거의 4배 내지는 네. 5배 정도로 많이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각국의 수신료 징수 기관을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NHK가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네. 영국은 BBC가 TV 라이센싱에 위탁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걷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독일은 게치라는 징수센터에서 이 수신료를 걷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수신료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이제 주로 방송사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행정부처에서 네. 그걸 검토하고 최종 승인은 국회에서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립된 그런 그 재정조사 수요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수신료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러한 차이들이 있군요.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수신료 부담 액수가 우리와 비교해서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이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와 같은 제도로 굳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국가마다의 어떤 그런 그 사회문화적인 전통도 많이 좌우하고요. 비교적 공영방송의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좀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매체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그 움직임도 있지만은 사실 그 어떤 전체적인 그걸 봤을 적에는 그 수신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쪽과 수신료는 마땅히 내야 된다는 쪽이 그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영방송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 전제하에서 그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이런 시청자들은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송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수신료 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참 높습니다. 이 같은 수신료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역시 핵심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안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훨씬 더 공영방송다워지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다 올려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윤 박사께서 정리를 했듯이 징수 주체가 외국도 그 공영방송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세금인 경우에 세무서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당연히 필연적으로 배분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다 그걸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요. 네. 징수 방법도 우리는 지금 NHK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들이 걷거든요. KBS도 과거에는 징수원을 두고 그랬었죠. 걷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니까 그 한전하고 통합해서 통합분과금으로 갔는데 그렇게 걷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복잡해 보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수신료에 관련해서는 이 제도 운영 또 여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사회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수신료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신료. 하지만 수신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인데 과연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당연히 본 게 내야죠. 저 같은 경우는 TV도 안 보는데 뭐 TV 뭐 보지도 않는데 볼 시간도 없고 뭐 특정 채널 몇 가지만 뭐 일주일에 한 프로그램만 정도만 보는데 뭐 TV 보는데 돈 내야 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 피해자입니다. 아 어떻게요? 저는 TV를 거의 끊은 지가 5년 이상 넘는데 지금도 지금 수신료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내둬버리는 거예요. 귀찮으셔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별도로 하든가. 그건 상관없지만은 그걸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는 좀 불공평하죠. 질이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수신료를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도를 보인다면 수신료를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서. 투명하게 진짜 어떤 그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뭐 과연 몇 프로를 쓰냐 이거야. 공영방송의 그런 기능을 잘 수행했을 적에 자발적으로 또 저희 국민들이 수신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일괄 징수하는 현행 수신료 납부 방식이 위법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수신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을 들어봤다. 수신료 위탁징수 방식 아래에서는 그 방송 수신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는 국민이라도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반드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방송 수신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제는 적어도 수신료 징수 문제에 대한 어떤 위법성 문제를 거론해서라도 KBS의 어떤 탈공익적 현상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국민적인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신료가 반드시 현재와 같이 단일 수신료, 단일 요금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 이런 세원 파악이 많이 진전돼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형 아주 고가의 그 TV를 이용하는 계층과 또 서민 계층들이 이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같은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올리지 않으면 공영방송들이 광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를 더 보게 되기 때문에 제품의 질, 프로그램의 질이 광고주의 시각에 맞춰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민주적 방향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사가 자유롭게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수신료를 올릴 수 있는 사회적 논의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수신료를 KBS 밖에 수신료 재정조사수요위원회라든지 이런 중립적인 기관에서 총관장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그 광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신료를 가지고 그 국가기관 방송이 가진 역할을 다 해내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그 시청률에 구애받지 않고도 국가에서 지향하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될 이런 방향의 방송을 하도록끔 유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수신료를 책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경영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24년간 묶여있던 수신료를 부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는 대체로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신료의 주 수혜 대상인 공영방송, 특히 KBS나 이런 데가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이나 지나치게 비대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자기 구조 개혁을 먼저 한 연후에 인상 얘기를 하자. 이게 이제 여야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거두어진 수신료를 대표적인 공영방송들 속에 적절하게 재분배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재 공영방송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배분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수신료 배분위원회라는 소위 그 독일의 KEF 모델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TV 수신료의 용도와 그리고 징수 방식 그리고 인상 요인, 이를테면은 물가와 연동되는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을 때 안정적인 수신료가 EBS 재원으로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또는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어떤 지원과 또 비율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 수신료의 상승이 인상이라고 하고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제작비 재원의 조달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 제작비 재원에 문제가 없어야 우리 콘텐츠 제작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수신료 재원이 물가상승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 산업이 상당히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수신료의 물가 상승률 반영이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긴요하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기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그 공영방송의 강화가 바로 공공서비스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수신료의 그 징수 방식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그 금액을 정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거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그것을 정하느냐의 문제는 현재는 KBS 이사회가 금액을 제청을 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과연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 두 번째로 이제 징수 방식인데 현재는 한전의 전기요금에 병합돼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해내자마자의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한 반감 또는 공영방송에 대한 공격, 그런 것의 한 형태이지 사실은 그 수신료를 징수에 같이 병합하느냐 마냐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시청자분들, 정치권, 또 그 방송사의 당사자들, 학계 시민단체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공통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돈 내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근간이 된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고, 네. 그렇지만 또 그걸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풀 수 있는 다양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수신료의 현실화에 앞서서 공영방송이 우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떤 개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공영방송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를테면 제작비 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얼마나 건전한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영방송은 그렇게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좀 더 슬림화되고 좀 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정말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걸맞는 그런 품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계층을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가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절대 조건으로 내걸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수신료 인상도 없다라는 식의 그런 논의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네. 뭐든지 현실 가능한 어떤 그 조건을 걸고 이 정도까지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도 하겠다. 이런 네. 식의 논의가 좀 더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수신료 논의에 있어서의 핵심이 이것이 마치 KBS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어떤 KBS 어떤 하나의 방송사의 논의가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영방송이라는 네.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제도 내진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가라는 차원에서 수신료 문제를 봐야지 네. KBS를 좋아하니까 싫어하니까 이런 호불호 차원의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별개의 문제가 예.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같이 그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뭐가 먼저냐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수신료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신료 제도는 문제가 있다. 징수 주체, 징수 방법, 이 징수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 수신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드러난 걸로 보면 일단 그 수신료를 쓰는 KBS가 징수도 한다라는 징수 주체와 일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럼 감시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를 네. 제기하는 측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전의 전기세와 통합 부과를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을 폐지하자는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핵심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수신료가 현실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시적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물가 연동을 시킨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배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특정 방송사의 재원이 아니라
공적 서비스라는 방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부담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로 논란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요. 뭐 앞서 외국의 사례도 살펴봤지만은 우리 실정에 맞는 수신료 제도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떤 뭐 수신료에 대한 뭐 얼마를 올리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수신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그런 위원회를 마련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를테면은 독일의 사례가 하나의 우리 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그 국회 어떤 승인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입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독립적인 그런 공영방송의 재정 수요 조사위원회를 둬서 네. 단순히 KBS만이 아니라 EBS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자. 그래야지만 제대로 공영방송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과연 방송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수신료 문제를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수신료 배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수신료 배분 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예, 수신료 배분 문제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린 수신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시청료라는 말이 더 그렇죠. 익숙하거든요. 네. 이것의 역사적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한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이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국내에. 그래서 지금도 네.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이 시청료 내는 것이 나 안 보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KBS 시청료 개념으로 최초로 수신료를 도입한 것이 이제 오해의 근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공영방송 수신료라고 이제 용어를 통일하면서 의미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KBS 시청료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KBS가 그의 운영의 주체고 KBS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국민들은 KBS를 보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배분도 KBS에서 일정하게 공적 역할을 EBS가 하니까 일정하게 좀 줄 수 있다. 그것도 국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3% 정도 수신료 전체 네. 그것을 EBS에 배분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공적 서비스라는 방송들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 배분이 되려면 그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그냥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좀 주는 식의 이런 식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앞서 저희가 뭐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 살펴봤지만요. 이 수신료의 배분, 분배 과정에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도 이 배분 부분에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KBS가 다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뭐 EBS에 띄워주거나 뭐 네. 그런 식의 지금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EBS라는 어떤 그 방송의 그 정체성을 보면은 그 우리가 앞선 외국 사례에서도 봤듯이 어떤 영국 BBC 2채널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 그리고 프랑스 아르떼 어떤 고급 문화 채널의 성격 네. 이 모두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차별성이나 특성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그 현재 어떤 그런 그 KBS가 주체가 돼서 나누는 그런 배분 방식을 좀 개선을 해서 그 양 방송사가 그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재정 수요에 대해서 밝히고 그것에 네. 대해서 결정하는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그 배분 비율보다는 조금 더 어떤 뭐 지금 뭐 97대 3 그러는데요. 이를테면 뭐 90대 10이라든지 점진적으로 네. 어떤 그 재정 배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그 개선을 할 그런 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EBS에 더 주느냐 덜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공적 재원을 분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특정 방송사에서 자의적으로 이제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재원 구조에 따라서 당연히 배분이 되면 그거 갖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KBS, EBS가 마치 서로 그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디어 바로보기 오늘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25년 동안 오랫동안 미뤄왔던 문제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께 여쭤봤어요. 수신료 문제 해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우선 방송의 독립성 또는 그런 그 공정성 또 너무 지나치게 시청률을 의식한 오락성 제고 이런 부분들을 그 국민들에게 불식을 시켜줘야 되고 그 현실화시키는 기본 틀은 그 국가기관 방송법의 근간 속에서 이루어지면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왜 수신료가 필요하고 공영방송이 왜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영방송들이 나서서 정말 국민께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도자, 사장 등등의 역할도 크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공영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수신료 논의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논의가 2,500원 올릴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25년간 묶여왔다 이런 논의에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수신료에 관해서 훨씬 그런 폭넓은 논의를 해갈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영방송의 체계를 어떤 내용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수신료의 징수나 배분, 또 수신료 인상 여부 이런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시대의 주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또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방송의 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가 생각할 거리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데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재정을 공개하고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시청자들에게 어떤 궁금한 것들을 계속 공개해주고 답을 해주고 시청자의 편의를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미디어의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공영방송에 어떤 수신료라는 특혜 또는 채널이라는 특혜를 주는 대신에 공영방송 측에서는 의무를 다 해내야 되겠죠. 결국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공영방송의 역할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무엇이고 또 여기서 수신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만 될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공영방송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워낙에 채널이 다양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런 방송 제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순수 공영 제도가 35%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1공영 다상업 체제, 그다음에 순수 상업 체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것이 과연 본질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인지 그런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KBS라는 어떤 방송사를 위한 그런 수신료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이 수신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배분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채널 경쟁 시대 그리고 세계화 시대 그리고 유료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채널들이 이제 유료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그 경제적인 약자들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은 계속 시민들은 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체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통합적 구실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의 상업화의 문제의 핵심은 그런 통합자 역할에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적 경쟁에 뛰어들므로 해서 문화적인 그린벨트의 붕괴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수신료 문제를 풀어서 그걸 해결하자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수신료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것이 얼핏 보면은 수신료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공영방송한테 혜택이 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은 모든 국민이 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국민들은 부담이 늘어나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또 주체는 국회하고 방송위원회가 되는데 그걸 밀어가야 될.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 안 하려고 하죠. 부담이 될 수밖에 그러다 없으니까요.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수신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오해는 공영방송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럼 네. 수신료 올릴 분위기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수신료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안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걸 하라고 계속 요구를 몰아가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 어떤 게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추진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만 해결의 전망이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미디어 바라보기는 우리 공영방송과 또 우리 수신료 제도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그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렸습니다. 물론 혁신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서 신뢰를 찾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 미디어 바라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